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신 시스템 개론 두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무선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무선 통신 시스템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C, 디지털화된 신호를 처리하는 부호화, 코딩 부분, 그리고 디지털 처리된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그리고 중간 주파수로 변조된 신호를 송출하기 위해서 RF 대역으로 상향 변환하는 상향 변환기, 생성된 신호를 공간으로 송출하는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ADC, 그다음 부호와 코딩, 변조, 상향 변환 과정과 역으로 되는 하향 변환, 복조, 복호화, 그다음에 DA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ADC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ADC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즉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의 약자가 되는 거고요. ADC는 크게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표본화는 아날로그 신호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더 영어로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아날로그 신호,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의 값들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고요. 양자화는 표본화된 값들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가능한 정수 신호로 근사화하는 과정입니다. 더 왼쪽에 첫 번째 그림의 표본화는 1.9, 7.1, 5.7 이런 값들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양자화는 2, 7, 6, 2와 같은 값들로 근사화하는 거죠. 이때 표본화 값과 양자화 값의 차이를 양자화 잡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이 표본화 값은 1.9인데 양자화 값은 2가 되죠. 이 차이는 0.1인데 이 0.1만큼이 양자화 잡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본화가 시간 축상의 일정한 간격으로 값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양자화는 신호의 크기를 축상에 근사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호화는 양자화되어 있는 값들을 0과 1인 이진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양자화 값은 2인데 2는 이진 신호로 표현하면 1, 0이 되는데요. 시스템상 비트 숫자에 따라서 여기서는 4비트를 표현한 건데요. 4비트면 앞에 두 자리 0, 0을 붙여서 0, 0, 1, 0이 2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스텝 7은 0, 1, 1, 이진으로 1, 1이 7에 해당하는 1, 1, 1이 7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4비트이기 때문에 0, 1, 1, 1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C에서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를 거쳐서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최종 디지털 신호인 이진 신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된 이진 신호는 부호화, 코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코딩은 ADC에서 이진 신호로 변환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ADC에서 변환된 이진 신호가 매우 긴 이진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소스 코딩이라고 하게 되고요. 소스 코딩은 채널 코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채널 코딩은 신호를 보낼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검출하거나
또는 오류를 검출하고 스스로 정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채널 코딩이고, 소스 코딩으로 압축된 줄어들었던 이진 신호들이 채널 코딩을 통해서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신호 정정, 오류 정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코딩의 마지막 단계는 암호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보안을 위해서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기기들끼리만 서로 이해를 하고 다른 기기는 이해할 수 없도록, 그래서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또 디지털 신호를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한 ADC, 그리고 ADC를 통해서 이진화된 신호를 신호 처리할 수 있는 코딩 파트까지 확인하였고요. 다음은 디지털 신호를 원거리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 자체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신호 자체로 보내게 되면 신호 왜곡이 심해서 먼 거리까지 보내기 어렵고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변조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변조 방식은 ASK, FSK, PSK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ASK는 그림에 보듯이 1이면 신호가 있고 0이면 신호가 없고 1이면 다시 신호가 있고 0이면 신호가 없는 거고요. 신호의 크기로 0과 1을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FSK는 1과 0의 두 신호를 주파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1이면 보다 높은 주파수, 0이면 보다 낮은 주파수. 그래서 두 개의 주파수 신호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FSK는 위상을 이용을 하여 1과 0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려져 있는 파형이 코사인 파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이면 위상이 0인 그래서 코사인 파형이고 0이면 위상이 180도여서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하는 코사인 파형이 됩니다. 위상을 가지고 1과 0을 구분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하게 따라서 변조 방식도 다양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PSK 같은 경우는 QPSK, 8PSK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심볼에서 둘 또는 셋 이상의 이진 신호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와 위상을 함께 고려하는 컴이라는 변조 방식도 있고 고속 데이터 전송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조 방식에 대해서는 통신 이론 또는 통신 시스템 과목에서 자세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F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 시스템은 디지털 신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보다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넓은 대역폭을 보다 쉽게 다루기 위해서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신호 주파수 대역을 옮긴 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변조를 통해서 생성되는 중간 주파수, IF라고 하는 중간 주파수 대역은 50에서 400MHz 정도의 신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신호를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기가헤르츠 대역의 신호로 옮겨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 대역의 시스템을 RF 시스템이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향 변환기, 업 컨버터를 먼저 살펴볼게요. 업 컨버터는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RF 대역으로 주파수를 상향, 옮기는 거죠. 50에서 400MHz 정도의 중간 주파수 대역을 RF 대역인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수기가헤르츠 대역까지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주파수를 변환 이후에 원거리,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충분한 신호 레벨을 갖도록 증폭까지 합니다. 그래서 상향 변환기는 주파수를 상향시키는 상향 변환 혼합기와 신호 레벨을 키워주는 구동 증폭기와 전력 증폭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향 변환기는 수신기 파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향 변환기를 통해서 송출된 전자파가 이제 먼 거리에 도달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반대로 수신기에서 RF 신호를 받게 됩니다. 전자파 신호를 받게 되는데 수신된 RF 신호의 주파수 대역을 복조가 가능한 중간 주파수 대역으로 일단 하향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수신된 신호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복조기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레벨이 갖도록 신호를 다시 증폭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향 변환기는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는 저잡음 증폭기와 주파수를 RF 주파수에서 중간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하향 변환 혼합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발진기와 PLL, 필터, 그리고 안테나 등이 있습니다. 발진기와 PLL은 보통 업 컨버터, 다운 컨버터 또는 변조기와 복조기에 사용되는 기준 주파수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PLL 같은 경우는 특히 미세 조정을 통해서 채널 선택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필터는 내가 원하는 신호 대역만을 통과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고요. 안테나는 통신기에서는 회로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서 공간으로 송출하고요. 수신기에서는 공간의 전자파 신호를 수신받아 회로의 신호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RF 시스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정의되는데요. 첫 번째는 헤테로다인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방식이 헤테로다인 방식인데요. RF 신호 주파수와 에로 신호, 로컬 오실레이터 신호 주파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헤테로는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 용어인 거고요. RF 신호 주파수와 로컬 오실레이터 신호 주파수가 다르게 되면 그 차이, 오실레이터 신호와 RF 신호 대역 차이만큼이 중간 주파수 대역인 IF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RF 대역 신호가 중간 주파수 대역을 거쳐 기저 대역, 베이스밴드 신호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 하향 변환하게 되는 거고요. 안정적인 신호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헤테로다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호모다인 방식이 있습니다. 호모다인은 RF 신호 주파수와 오실레이터, 에로 신호 주파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주파수가 같다 그래서 호모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중간 주파수 대역이 없고 RF 대역 신호가 중간 주파수 대역 없이 기저 대역, 베이스밴드 신호로 직접 변환되는 방식입니다. RF 신호가 베이스밴드 신호로 직접 변환된다고 하여 다이렉트 컨버전 또는 중간 주파수가 없다고 하여 제로 IF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스템 구조가 매우 단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반도체를 이용해서 원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작은 크기로 만들 수 있고 고효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스템보다 단순한 시스템과 소형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호모다인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의 안정도 면에 따져보면 헤테로다인 방식보다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제한된 영역에서만 호모다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